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수영어 기적의 23원리 드디어 수능 특강에 적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였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1등급은 덤입니다. 자, 왜 고수영어 기적의 23원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가 핫한 시험은 수능, 토익, 토플, 그 다음에 이제 SAT, GRE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고수영어 23원리가 독해와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 독해를 할 수 있고 빠르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 듣기가 37점이고 독해가 63점이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와 독해가 다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수영어 홈페이지 가셔서 듣기 연습 3개월 하루 20분씩 하시면 그냥 듣기는 만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1등급을 받으려면 듣기는 그냥 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듣기는 무지막지하게 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듣기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는 그냥 만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듣기가 지금 만점이 나오는 학생은 할 필요가 없고 힘든 학생들은 저희 홈페이지 가서 딱 하루 20분 3개월만 하십시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독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해의 핵심이 뭐냐? 독해는 단어와 구문이 핵심이죠. 자, 이 어휘 같은 경우도 제가 특별히 가르칠 게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어휘를 빨리, 많이, 효율적으로 외우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저희 홈페이지 고수영어 홈페이지 가서 수능 용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수능 용어 지금 한 3, 4천 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되는 한 2천 개 빼고 한 2천 개 정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수능 특강 단어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빠른 속도로 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는 고수영어 고용 23원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3시간의 강의니까 이미 전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셔서 고용 23원리를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휘를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A4 용지예요. A4 용지 안에 제가 빽빽하게 단어를 넣어보면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개 정도. 자, 어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외울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외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주변에 학생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휘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휘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외운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토익이든 토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한 권을 외운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시간을 질질 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휘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위한 특히 어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단어를 왜 외웁니까? 단어를 외우는 것은 빨리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말이죠.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다든지 혹은 어떤 연상법을 써서 한 단계 거쳐서 또 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어휘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독해뿐만 아니라 특히 방송을 들을 때는 영어 방송을 들을 때 더 심각한 경우죠. 그 다음에 회화를 할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죠. 바로 써먹어야 되는데 바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암기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고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써먹기 위해서 언어를 하는 거니까 어휘는 즉각성이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그렇지 않으면 그 어휘는 외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어휘를 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휘를 왜 못 외웠냐? 어떻게는 외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루에 결심을 많이 해가지고 50개씩, 30개씩
그렇게 해서 뭐 매일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놨어요. 근데 하루 열심히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또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하기 싫으니까 또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한 며칠 나가보면 그 다음 앞에 있는 게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연상법, 어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휘를 외우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반복입니다. 여러분 어휘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자기께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를 외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휘를 써먹기 위해서 외운다는 것은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차가 완전히 익어 있는 거죠. 이게 생각하고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신체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나의 머리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어휘가.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제시할게요. 졸라 반복하십시오. 졸라. 그래서 우리 고수영어 23원리에서는 졸반 스피릿에서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기를 바랍니다. 졸라 반복해야 된다. 자, 이 A4 용지에 100개의 영어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8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등분. 자, 이거를 반으로 딱 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셔서 8등분을 하면 내 손바닥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졸라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걸 써서 미안한데요. 졸반 스피릿. 반복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단어를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외울 때 그 사람들은 이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손목에 차고 다니고 심지어는 문에 붙이고 다니고 서로 이마를 보면서 외우고 졸라 반복한 거죠. 반복을 통해서 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천자문 외울 때 그냥 졸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외워진 겁니다. 무의식 쪽에. 뭐 불경을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반야다랍니다. 그냥 스님들이 반복하시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외워지는 겁니다. 열라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어라는 것은 반복하지 않고는 자기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외우고 그 다음 또 반복하기 싫어서 또 딴 거 새거 외우고 새거 외우는 건 좋은데 영원히 새거만 외우고 앉았어요. 단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우냐고요? 졸라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100개씩 졸라 반복하시면 한 달이면 3,000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단어는 질질 끈다고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3,000개를 끝내십시오. 하루 100개씩. 하루에 60번씩 반복하면 그렇게 됩니다. 반복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면? 반복을 잘 하려면 이렇게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들고 반복을 합니까? 책을 끄집어내기도 쪽팔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숍에 책을 꺼낼 겁니까? 친구 기다리다가 여러분 책 꺼낼 거예요? 들고 다니기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A4 사이즈 안에 100개 집어넣어서 딱딱 8등분해서 손바닥 안에 바로 넣으면서 뒷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필요할 때 기다리면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일어나서 한번 보고 문에 붙여서 한번 보고 그 다음 수업 쉬는 시간에 한번 보고 이래저래 한 번씩 보기 시작하면 하루에 60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수십 번을 볼 수가 있죠. 뭐 지하철에서 책을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어휘를 반복하지 않으면 어휘는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연상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어원을 쓰든 여러분 졸반 스피릿에 의해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단어가 빨리 외워지고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즉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강조하느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어휘가 너무 작다. 어휘수가 너무 작다. 이 어휘는 근데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중요한 원칙을 설명드리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이 핸드폰이 없었을 때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번호 수첩에 다 적었잖아요. 일일이 다 적었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100개가 넘죠. 일일이 다 적으셨어. 근데 거실 때마다 다이얼을 한 번씩 돌리시는 거야. 계속 돌리다 보니 어느 순간 되니까 100개를 다 외우시는 거야. 시골에 계신 아주머니, 할머니 다 외우고 계셨어요. 전화번호를. 왜? 열라 반복하시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외워진 거죠. 외운 게 아니고. 여러분 단어는 외우시 마십시오. 외워지는 겁니다. 외워지는 겁니다. 외워져야 여러분 겁니다. 하루에 100개씩 한 달 만에 3,000개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단어를 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면 여러분 영어 실력은 질질 끌게 됩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루에 100개씩 딱 외우면 3,000개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루에 100개씩 합니까?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한 달에 3,000개를 외우면 제가 1억을 주겠다. 외울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손 들었습니다. 아니 5천만 원만 줘도 외우겠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1,000만 원까지 내려가고 아니 100만 원만 줘도 외우겠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3,000개를 자기들이 3,000개를 한 달에 외웠을 때 그것이 주는 가치가 1억밖에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3,000개의 단어를 1개월 안에 외우게 되면 그 금액의 가치는 제가 볼 때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불명했다는 것이죠.